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시네마 사롱의 새로운 컨텐츠 독립영화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소타쿠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시네마 사롱에서는 독립영화를 포함한 기타 인디 예술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소식은 공모전 소식인데요. 11월 25일 3분 영화 공모전 마이 로데릴 2021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마이 로데릴은 오디오 전문 브랜드 로데 마이크로폰즈에서 진행하는 영화 공모전인데요. 이번 해에는 천여 작품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공모 장르에는 드라마, 코미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비하인드 씬이 있었습니다. 모든 작품 중 심사위원 초이스에 뽑히게 되면 약 3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모에서는 첸 웨이춘 감독의 투 할브스가 심사위원 초이스에 뽑혔다고 하네요. 서울시네마 사롱에서도 두 작품을 출품했으나 아쉽게도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작품은 서울시네마 사롱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 공모는 끝났으니 관심 있으신 제작자분은 내년 공모에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 소식입니다. 2021년 서울 독립영화제가 12월 3일 막을 내렸습니다. 9일간 120여 작품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수상작으로는 장편대상 지혜원 감독님의 집에서 집으로, 장편 최우수 작품상 박성열 감독님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단편대상 양재준 감독님의 보속, 단편 최우수 작품상 황선영 감독님의 시티백, 단편 우수 작품상 이탁 감독님의 불모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독립영화제는 60초 독백 페스티벌 또한 진행했는데요. 12월 29일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60초 독백 페스티벌은 권혜효, 조윤희 배우님들의 제안으로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회째를 맞았는데요. 배우로서 살아가는 많은 연기자분들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등에는 노재현 배우님, 2등에는 송강민 배우님, 주명 배우님, 3등에는 김철윤 배우님, 정가연 배우님 이렇게 수상하셨다고 하네요. 코로나 시대에 배우님들이 자기를 보여주기가 더욱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23회 부산 독립영화제가 18일부터 22일까지 있었습니다. 올해는 53편의 출품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태구 감독님의 어디에도 없는 시간이 대상을 수상했고요. 심사위원 특별상으로는 이승화 감독님의 석대천의 백조가 있을까와 오세연 감독님의 성덕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LG전자에서 제작한 작품 Life is Good이 할리우드 독립영화제 인디쇼 페스트와 드림머신 국제영화제에서 각각 최우수 다큐멘터리 단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초 LG전자 SNS에서 Life is Good의 의미를 담은 작품들을 모집했었는데요. 33개국 530여 명의 크리에이터가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잭슨 티시 감독이 그중 38개 작품을 선별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시프트 토론토 독립영화제와 뉴욕 국제필름 어워즈에서는 최우수 다큐멘터리 단편상 부문 최우종 후보작으로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화 지원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에서는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매년 1월 그리고 6월 두 차례 진행합니다. 2021년 계획에서는 단편, 장편 그리고 다큐 영화들을 지원했었는데요. 영진위 심사에 통과하면 단편은 최대 2천만원, 장편은 최대 4억원, 다큐 영화 장편은 1억 5천만원, 단편은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직 2022년 지원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매년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제작자분들은 내년 1월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 사업이 끝났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작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한국 단편영화 지원, 그리고 부산 거주 연출자만 지원 가능한 부산 단편영화 지원,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요. 2022년도 지원 사업은 이번 연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22년 3월 15일 전까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러닝타임 30분 이내 작품들에 한해서 5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단편영화 지원 사업의 두 가지 큰 특징으로는 장르와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고요. 타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작품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된 제작 지원으로 윤혜성 감독님의 사원증, 김정인 감독님의 온택트, 이 두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에 지원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있을 것 같으니 저희 서울 시네마 사롱 독립영화 뉴스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주 개봉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선포로 벨기에 엔트워프 낯선 호텔에 갇히게 된 배우 윤태호. 영화라는 감수성이 통한 가상의 세계에서 찾은 진짜 유태호의 오프 더 레코드. 유태호 감독님의 로그인 벨지움 12월 1일 개봉했습니다. 먼 미래, 간호로봇은 10년째 식물인간으로 있는 어머니와 간병에 지칠 대로 지친 보호자 딸 중 누구를 살려야 할지 고민합니다. 민규동 감독님의 간호중 12월 2일 개봉했습니다.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각종 재해와 전염병마저 창궐한 미래. 신박사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듭니다. 로봇이 인류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버리자 의문의 존재에게 납치되고 박사는 로봇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권하 감독님의 기우제 12월 2일 개봉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할머니에게 자란 중국 청년 진다가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가 생전 그리워하시던 고향인 남해를 찾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인 홍연마을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이야기, 권순중 감독님의 꽃손 12월 2일 개봉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18년의 기록, 김한태 감독님의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금기의 도전 12월 9일 개봉했습니다. 자신의 작품 세계를 고집하며 글을 쓰는 소설가의 이야기, 임현묵 감독님의 소설가 구보의 하루 12월 9일 개봉했습니다. 식민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차별받고 외면당한 제일조선인들의 이야기, 강종헌 감독님의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12월 9일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지난달 있었던 소식들도 한꺼번에 모아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